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목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개각, 인사쇄신이죠. 그래서 뭐 큰 자리인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자리까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친한계가 이제 완전히 백기투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이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아니 한동훈이 그거 다 들어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보수 매체들이 전부 다 비판하는 거야? 아, 이보다 더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그 당시 이제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요. 한동훈 계열을. 예. 왜? 조목조목 5가지, 6가지 다 들어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만 인사 문제는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흘러가야 될 거 아니냐. 좀만 기다려봐. 지금 검증 작업하고 있어. 나머지는 다 들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불만하고 한동훈이는 왜 입장을 바로 안 내놓느냐. 이거 수상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신지호하고 이 박정훈이가 사실상 한동훈 계열의 빅 스피커들이잖아요. 요 인간들이 다 들어준 거야. 요렇게 아니 지금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언제예요? 7일날 했잖아요. 7일날. 오늘이 12일이에요. 5일이 지나서야 다 들어줬다.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입만 그리고 입을 폄하하면 뭐라 그러죠?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입으로 지금 뭐라고 하냐. 다 들어줬어.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법 그 특검 이것 같이 동참하라고 한동훈이를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이 회유하고 있잖아요. 예. 속된 말로는 꼬시는 거죠. 사탕 발림에 나선 거예요. 그만큼 한동훈이를 민주당에서 무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애취급하는 거예요. 애취급. 그러니까 이 사탕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 이런 인간들을 언제까지, 일단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몇 달간을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시켜놓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켜놓고, 이제는 우리는 손해본 게 없어. 그러니까 돌아서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다. 화가 많이 나 있다. 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혜전 대변인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제법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로 불법 고리사채 업자들 때문에 싱글맘이 생명을 던졌어요. 정말 슬픈 현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요, 민당에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줬어요. 베끼드는 것이죠, 이 인간들도. 예, 문재인이가 망가뜨려놓고, 원전 시장이 앞으로 천조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천조. 이게 400조를 5년 만에 말아먹은 인간이 문재인 아니에요. 이재명에 따르면 400조가 아니라요. 1000조 이상 말려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는데요. 우선요. 서울경제신문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박정훈이가 지금 언론에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훈하고 그 다음에 신지호. 이게 박정훈이는 원내로서 빅스피커. 그 다음에 신지호는 원외로서 빅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가 결국은 다 한동훈 입에서 입과 귀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제 박정훈, 신지호 얘기가 특히 박정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다 들어줬어. 우리 얘기를 우선 딱 그렇게 CBS에 나와서 박정훈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김영준 뉴스에 나와가지고요. 자,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얘기한 것이 이제 5대 얘기가 된다면 대통령 사고하고 특별감찰관의 도입,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과 의혹 소명, 요거 5가지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했죠. 그리고 인적 쇄신 진행 중이죠. 그리고 여사 활동도 국빈 초청이나 외교행사 외에는 전면 중단하고 한 상태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은 사실상 지금 윤 대통령이 한동훈의 5대 요구사항을 사실상 다 수용하는 상황이다. 그게 백기 드는 거죠, 이제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김건희 여사법 특검법, 민주당에서 꼼수를 쓰면서 사탕 발림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도 안 들어? 그러면서 뭐냐? 특검을 갖다가 3자 특검으로 하고, 3자 특검 대신에 어떤 꼼수를 줬느냐?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 있는 비토권을 민주당이 갖는 걸로 둔 거예요. 그리고 14가지 범죄 행위 중에서
네 가지로 압축을 한 겁니다. 주가 조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관련 내용. 딱 핵심만 딱 뿌린 거예요. 줄인 거. 근데 핵심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가 조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하면서 즉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하면서 이걸 뺏어놓고 지금 이제 4년 몇 개월이나 아니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도 기소를 못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이성윤이가 누군데요? 이성윤이가 이 친문 애완경 중에 넘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인간. 이 인간이 수사팀에서 그 당시 제 기억이에요. 11번인가 12번인가를 이게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종결을 안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해야 되는데 수사팀에서 기소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수사팀에서는요. 김건희 여사한테 나와주십시오. 조차도 전화 요구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이 좀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조사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한밤중 늦게까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주가 조작을 이번에 특검에서 다시 또 넣은 거예요. 이러니까 방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그런 그 특검법을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제3자 특검 그리고 이제 특검법 내용을 14건에서 4건으로 줄여. 요런 지금 꼼수를 쓰면서 한동훈한테 휘파람을 불면서 사탕 발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 박정훈이가 그거 전혀 틀린 세법이다.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약간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표가 나왔지만 지금은 한동훈 5대 요구사항을 사실상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혹 소명, 이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소명과 관련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소명했지만 부족하다고 보는 일들 많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에서 한 대표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인식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김 여사 그래서 재의결 가능성이 높은데 이탈표의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현정이가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한 본 뒤에 뻥져 있더라.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를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대통령이 정말 뭘 잘못했다는 거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남아가지고 한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뻥져 있었던 것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정말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국민의 생각과 한동훈이의 생각에 인식의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왜 국민들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지? 거기에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뻥져 있었던 거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뻥져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는 거예요. 이 박정훈 이 사람도요. 이것도 정말 긴가민가 해요. 자, 그래서 한 대표 입장에서 사과 내용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로 갈 수 없는 생각이다.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북한인권재단 추천과 관계없이 일단은 특감 추천 절차를 밟아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별다른 의견 없이 그 분야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김 여사 라인 강기훈 행정관을 정리했다는 용산의 방침에 상당히 놀랍다. 이 강기훈이가 음주운전해가지고 2달 정진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기훈 이런 사람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술 먹어갖고 현직 비서관이 2달이나 정직 먹을 정도가 되면 우리 공무원하고 지금 음주운전하고는 상극관계에 있는 지가 오래됐잖아요. 아무리 김 여사 라인 아니라 할아버지 라인은 이건 정리를 했어야죠. 이렇게 욕까지 먹고 나서 정리할 이유가 도대체 실익이 뭐냐. 보도를 진실로 본다면. 자, 그리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생중계와 관해서는 민주당에서 꺼릴 게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박정훈이는요. 이 얘기를 보면 우리 자유우파들이 지금 주장하는 얘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훈이가 계속해서 밝힌 내용, 이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밝히는 내용이에요. 요거와 관련해서 집권 후반기 큰 폭 개각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주호영, 원희룡, 우선요. 이게 국회에서 거부해버리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해야 통과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호하고 주호영이가 이제 주로 거론되고 원희룡 3명이 거론이 된다.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문을 뚫는 도전을 해야 될 것 같다. 3명. 그리고 이제 국회에 동의를 얻으려면 야당과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있으면서 이미 검증도 거친 여당 출신이 제격이다.
대통령실에서 정치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람은 추경호, 주호령, 원희룡 이 정도가 손대고 임사 검증을 진행되기 때문에 조만간 윤곽이 나온다. 그리고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에 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누가 비서실장을 쉽게 하려고 나서겠는가? 대통령실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예, 큰 폭 개각상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강기훈이를 지목하고 예, 요 상당히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쇄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요, 이 강기훈 행정관의 경우는 윤 대통령하고 권성동 의원의 체리따봉 텔레그램 대화에서 거론된 인물이에요. 그만큼 신뢰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6월 달에 만취운전 벌금 800만 원, 인사혁신처 정지 2개월 처분. 야,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그 당시에 바로 잘라버렸어야죠. 예. 이거 정지 2개월짜리를 봐주고 선다? 이거는요, 인식이 어떻게든지 도저히 제가 공직자들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가 또 아까 얘기했던 박정훈이 그리고 신지호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신지호도요, 지금 이제 아까 같이 지금 이제 박정훈하고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지호도. 예, 윤 대통령이 거의 다 들어준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신지호도요. 특검 관련해서 김혜자 특검. 저희 당의 동의는 1도 없을 것이고 안 먹힌다. 이건 김태현 SBS에 나와서. 그리고 특검 수정안 효력 제로다. 수정안하는 것은 지난 토요일 집회가 폭망한 결과고 장외 집회도 1차 집회, 2차 집회하면 뭔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 오히려 줄고 있다. 그리고 1차 집회는 민주당의 단독 주최이고 2차 집회는 조국당 통진단 좌파당들 다 불러들였는데 오히려 자체 수단 30만 에서 20만으로 줄었다. 그건 폭망한 것이다. 원내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어제 나온 특검법 수정안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 한동훈 계열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요, 한동훈도 이제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연속 입만 열면 민주당과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말이죠. 이제 16일 날 3차 집회를 하잖아요. 이거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냐라도 지금 망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논술 시험 보는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논술 시험을 보는 날에 판사, 대학, 겁박 무력 시위를 해야 되냐? 중단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 민노총하고 원팀이 돼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하냐?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5일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주택가하고 항공과의 서초동에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다. 정말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더 있는데 16일 날 다음 토요일 23일은 상당수 서울시내 학교에서 논술 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시위 시간하고 겹치는 것들도 많아서 수험생들에게 교통 혼잡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 예.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 대학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 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요, 상당히 우리 국민들, 수험생들에게도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동요가 예상된다. 반발, 불만. 그래서 1차에서는 자기네가 30만 했다는데 2차에서는 20만 원 줄고, 경찰에서는 30만짜리가 1만 7천 명, 2차 20만짜리는 1만 5천 명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정도로 이것들이요, 거짓말에 일싸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을 때리고 있는 거 근래 들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이가 난리가 났고, 그리고 탈원전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켰어요. 원안. 야, 이거 상상을 못하는 얘기죠. 예, 상상을 못하는 얘기. 왜? 이재명이도 탈원전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거 삭감 못한 게, 지금 체코에 24조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 천조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지금 불가리아, 유럽 모든 국가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나라가 전부 원전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고, 야, 이거 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는요, 원전 정상화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산자 중개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원전 관련 예산이 얼마냐면 2,138억 8,900만 원이에요. 요거를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이 1,500억 원, 그 다음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가 329억 2천만 원, 그리고 생태계 원전 지원 사업이 111억, 112억 800만 원, 그 다음에 원전 탄력 운전 기술 개발이 35억,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일이 말이죠. 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요거는요, 정부 편성안보다 1억 원이나 더 늘려졌어요. 야, 그래서 본래 민주당 의원들이 감액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 수준에서 합의에 이제 양보해 왔어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장에 양보하는 거 봤어요? 강행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항상 탈퇴해버리잖아요. 현장을 이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상임위는 넘어갔잖아요. 그 중기산, 요 산자 중기, 여기는 넘어갔는데 예산결산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잖아요. 예결특위로. 예결특위에서 또 이 장난치지 않게 우리가 여론 관리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요, 민당에서 산자의 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 7,300만 원 전업 삭감해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원전 복귀 그런 추세가 있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원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원전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을 10년에서 20년간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불가리아도 지금 20조 원전 사업을 현대건설이 또 최근에 수주를 했어요. 불가리아. 체코는 무려 24조, 플러스 24조, 48조짜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코 대표단 60여 명이 지금 방한을 했어요. 방한. 자, 방한을 이제 오늘 방한해서 내년 3월 달에 최종 계약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재를 뿌려? 맞아 죽어야죠.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그 민당 완전히 백기를 들었고, 친한계도 윤 대통령한테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요거는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다음 생에도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YTN. 야, 정말 이게 눈물이, 야, 이거 보십시오. 수십만 원의 빚, 수천 프로의 이자율에 1,000만 원 넘게 불었다. 예, 이거 참 눈물 나는 사연인데,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살려고 노력을 하는, 요 성실한, 이 30대 맘, 30대 싱글맘이에요. 이게 목숨을 끊게 만들었어요. 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 그리고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솔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다. 자, 그래서 요분은요, 30대 싱글맘인데 사채업자에다가 시달리다가 어린 딸을 남겨놓고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서 서민들의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여성 A씨인데요. 6살 먹은 딸을요, 혼자 키우고 있는 전북 전주에 있는 펜션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남은 유서에 딸을 향한 애절한 마음과 그리고 또 사체의 덫에 걸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서 내용을 보면은 딸한테 험한 세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평생 용서하지 말아달라. 죽어서도 다음 생에도 내 새끼 사랑한다. 조 대리 90만 원, 고부장 40만 원, 이런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십만 원에서 시작됐는데 연이율 수천 프로에 달하는 금리 때문에 한 달이 안 돼서 1,000만 원이 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도 1분이 들 때마다 10만 원씩 더 내라.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시달려 왔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업자들 돈을 빌려서 또 계속 갚았는데, 이걸 갚을 수가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요 사채업자들이 가족하고 지인들에까지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A씨 가족 사진은 물론이고 딸이 다니는 유치원과 집 주소를 포함한 메시지를 하루에 수백 통씩 무차별적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전화해서
아이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채업자들이 불법 주식을 멈추지 않아서 남은 가족에게 전화해서 A씨 대신 돈을 갚으라. A씨 곁으로 식구들 다 보내주겠다. 이런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YTN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요, 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지만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정해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하는데, 와,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사형에 저는 선고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상호주의, 사람을 죽인 사람은 지 생명도 딱 사법당국에서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요. 집행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로 남아있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엄한 법의 집행이 불가피하다. 사형시켜.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